이번 교육과정 박람회에서는 내년에 들을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 해당 교과군의 기초학습에 해당하고 진로 선택 과목은 해당 교과군의 심화 융합학습에 해당합니다.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은 성적 산출 방식도 다른데요.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 개념의 석차 등급을 1에서 9등급까지 산출하고 절대평가 개념의 성취도를 A, B, C, D, E 등급까지 모두 산출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 개념의 성취도를 A, B, C 등급까지만 산출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3차에 걸쳐서 수강 신청을 할 예정이고 최종 수강 신청 확인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절대로 과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눠받은 두루 드림북에는 희망 전공별 추천 선택 과목이 9에서 16페이지까지 나와 있고 우리 두루고 선생님들께서 직접 작성하신 선택 과목별 조언 꿀팁이 30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교육과정 박람회에서 5교시에는 선택 과목별 선생님들의 안내 영상을 시청하고 6교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과별 부스 체험을 하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교시 부스 체험을 하고 나면 나만의 교육과정 로드맵 설계, 비전 분석하기를 작성해주세요. 해당 내용은 담임선생님께서 수거하여 여러분들의 학교생활 기록부 진로활동에 기록하실 겁니다. 부스별로 4개 이상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6교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자꾸 물어봐.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는 물어봐. 안녕하세요. 국어과 선택 과목 소개를 맡은 교사 황수연입니다. 우리 학교는 학교 지정 과목으로 1학년 때는 국어, 2학년 1학기에 문학, 2학년 2학기에 독서를 배우게 됩니다. 원래 문학과 독서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반 선택 과목이지만 수능 국어에서 공통으로 출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학교 지정 과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 개념의 석차 등급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산출하고 절대평가 개념의 성취도를 A, B, C, D, E 등급으로 모두 산출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해당 교과군의 기초가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이수해 둔다면 대학을 지원할 때 진학 역량에 관한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학년 때 문학과 독서를 학교 지정 과목으로 배웠다면 3학년 때는 일반 선택 과목의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의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모두 일반 선택 과목이고 국어과의 기초가 되는 과목이므로 인문사회 계열, 미디어, 언론 홍보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해당 과목을 모두 수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은 수능 국어에서 선택해서 응시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수능 선택 과목을 결정하는 탐색의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진로 선택 과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2학년 때 고전 읽기라는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학년 때는 심화 국어라는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진로 선택 과목은 기본적으로 교과의 융합, 그리고 심화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과목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성취도, 절대평가 개념으로만 산출하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 선택을 선택하지 않고 진로 선택만 선택하는 것은 대입 진학 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 학문에 해당하는 일반 선택 과목의 선택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에 2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국어 과목은 바로 진로 선택 과목의 고전 읽기 과목입니다. 고전 읽기 과목은 기하, 확통, 영미문학 읽기, 영어권 문학 이렇게 5개 과목 중에 택 2에 해당하는 과목입니다.
내년에 3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국어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에 언어와 매체, 일반 선택 과목에 화법과 작문이 있습니다. 해당 과목은 수학적 사고와 통계, 미적분,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회화 중 택 3을 해야 하는 과목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진로 선택 과목에 심화 국어 과목도 있습니다. 심화 국어 과목은 경제수학, 심화수학 1, 진로 영어 중 택 1에 해당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르고등학교 수학교사 이승철입니다. 수학 선택 교과는 2학년의 경우 기하, 확률과 통계 두 과목이 있으며 3학년의 경우 미적분, 수학적 사고와 통계, 경제수학, 심화수학 1, 4과목이 있습니다. 각 교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안내집을 참고하시고 지금 영상에서는 수학 선택 교과에 대한 전반적인 위기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과학수학 중점과정의 이수를 위해서 수학 교과에서는 기하, 미적분, 심화수학 1, 세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전반적인 위계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넓은 범위로 따졌을 때 이과와 문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문과 계열의 경우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선택, 3학년 때 수학적 사고와 통계 선택을 추천드립니다. 확률과 통계의 경우 등급이 산출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3개 교과 중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2학년 때 확률과 통계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3학년 수학 선택 교과인 수학적 사고와 통계는 확률과 통계 내용을 학습하였다는 전제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학적 사고와 통계 과목을 확률과 통계 과목의 대체로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사회과학 계열 학과에 진학하는 경우 대학 권장 과목 또는 필수 이수 과목으로 확률과 통계 과목을 지정하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이수를 추천드립니다. 경제 수학의 경우 경상, 경제, 경영 및 금융 계열을 포함한 여러 사회과학 계열 진로를 희망하는 경우 추천드립니다. 이과 계열의 경우는 2학년 때 기하 또는 확률과 통계, 3학년 때는 미적분, 심화수학 1 선택을 추천드립니다. 2학년의 경우 기하와 확률과 통계 중 하나는 꼭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2학년의 경우 고전 읽기, 기하, 확률과 통계, 영미 문학 읽기, 영어권 문화 5개 교과에서 두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과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더욱 신중히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국어, 영어 교과를 수강하지 않고 기하, 확률과 통계 두 과목을 모두 선택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기하와 확률과 통계 두 과목을 모두 이수하면 좋겠지만 이에 부담이 된다면 두 과목 중 한 과목만이라도 꼭 선택하는 걸 추천합니다. 3학년의 경우 미적분 심화수학 1을 추천드리는데 심화수학 1 교과의 경우 미적분을 수강하지 않고 선택할 경우 이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심화수학 1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미적분도 함께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리하자면 문과 계열의 경우는 확률과 통계, 수학적 사고와 통계, 경제수학, 이과 계열의 경우 기하 또는 확률과 통계, 3학년엔 미적분과 심화수학 1을 추천드립니다.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때 1학년 학생들의 경우 2학년 선택 과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3학년 선택 과목까지 폭넓게 염두하고 위와 같은 수학 교과 위계를 참고하면서 선택 과목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학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함께 묶여 있는 국어, 영어 과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1학년에서는 영어, 2학년에서는 영어 1과 영어 2를 모든 학생이 수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택 과목으로는 2학년에서 영리문학 읽기와 영어권 문화, 3학년에서는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회화, 진로 영어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 모두 우리 학교에서 3학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어 독해와 작문은 영어 1에서 읽기와 쓰기가 심화되고, 영어 회화는 듣기와 말하기가 심화된 과목입니다.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회화 과목의 평가 방식은 상대평가이고 5단계의 성취도를 비롯하여 수강자의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수강자 수, 석차 등급을 모두 제공합니다. 영리문학 읽기,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는 진로 선택 과목이며 평가 방식은 수강자의 석차 등급과 표준 편차를 제공하지 않고 3단계의 성취도만 제공하는 절대평가입니다. 영어 교과에서의 선택 과목들은 각 과목별로 어휘수가 다르다는 점에서 위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과 특성에 따라 본인의 관심 분야와 관련한 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교육과정 박람회 사회과 교육과정 안내를 맡은 두루고등학교 역사교사 한만규입니다. 자, 자신의 적성에 맞고 흥미를 느끼는 교과를 찾아 선택을 해야 1년 동안 즐겁게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잘 듣고 선택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사회과에서 교과목의 위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진로와 흥미, 적성이 과목 선택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과는 크게 역사, 지리, 일반사회, 윤리 4개 교과로 구분됩니다. 동일 교과에서 2, 3학년에 걸쳐 연속성을 가지고 과목을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 같은 교과의 과목은 서로 내용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니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내년 2학년은 역사교과에서는 세계사, 지리교과에서는 한국지리, 일반사회교과에서는 정치와 법과 경제, 윤리교과에서는 생활과 윤리를 선택할 수 있고 전부 일반 선택 과목이라 9등급 상대평가로 성적이 매겨집니다. 내년 3학년은 역사교과에서는 동아시아사와 세계, 현대세계의 변화, 지리교과에서는 세계지리와 여행지리, 일반사회교과에서는 사회문화와 사회문제 탐구, 윤리교과에서는 윤리와 사상, 고전과 윤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아래 칸에 있는 과목들은 진로선택 과목이기에 A, B, C로 성적이 표기되며 절대평가입니다. 자, 2학년 개설되는 과목들의 학점은 1, 2학기 2학점씩이고요. 9개의 탐구 과목 중 4개의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대학에서 전공하고자 하는 것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하므로 1학년 2학기에는 대략적이더라도 진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학년 개설되는 과목들의 학점은 일반 선택 4과목은 3학점, 진로 선택 4과목은 2학점씩입니다. 대학을 인문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수능 사회탐구 영역 선택 시 3학년 때 배우는 일반 선택 4과목 중 최소 한 과목이라도 선택하는 것이 내신과 수능을 함께 공부할 수 있어 시간 절약에 효과적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을 고르면 대입 내신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학생들도 많은데 일부 상위권 대학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도 환산하여 내신에 반영되므로 진로 선택 과목들은 대충 공부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과목 선택은 보람찬 고등학교 생활의 필수적 요소입니다. 우리 흥미진진한 사회과 과목들과 함께 행복한 고등학교 생활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과학과 교과 위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학년 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을 배우고 2학년, 3학년 때 선택 과목을 고르게 되는데요. 다른 교과목들도 위계가 있지만 특히나 과학 교과의 경우 2학년 선택 과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제시한 과학 교과 위계표를 보시면 됩니다.
우선 보통교과의 위계표와 전문교과의 위계표를 보다시피 2학년 때 원 과목을 이수해야만 투 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 과목을 이수해야만 해당 실험 과목을 투 과목과 함께 들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실제 물리학 1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이 진로 변경으로 인해 투 과목을 들은 불합격 사례를 대학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대학에서는 이 학생의 경우 투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지만 물리학 1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해서 불합격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선생님이 제시한 표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대에서, 또 하나는 주요 5개 대학에서 융합해서 지정한 각 학과별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입니다. 핵심 권장 과목은요, 해당 학과를 가기 위해서 꼭 들어야 하는 과목이고요. 권장 과목은 학과에서 수학하기 위해서 가급적 이수를 했으면 하는 과목으로 대학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 특정 학과 또는 특정 학부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참고하여 과목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문사회 계열 역시 과학, 수학 과목 권장 과목을 안내하니 문이과 계열로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학교 2학년 선택 과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2학년 때 선택 과목은 과학과 사회가 같이 붙어 있는데요. 우리 과학과는 일반 선택 과목들로 2학년에 편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화생지 4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택4의 형태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 수학과학 집중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수학과학 집중과정 학생들이 4과목을 모두 다 이수할 수 있는 형태이고요. 일반적으로 물화생지 4개의 과목을 모두 이수하는 학생의 경우 과학 중점학교 학생들이 대부분이라서 대학들이 물화생지 1을 모두 이수한 학생들이 생기부상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일반고와는 다르게 성적이 조금 높은 학교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학년은 이렇고요. 3학년 선택 과목은 보이는 바와 같습니다. 3학년 선택 과목은 택2의 형태, 택3의 형태, 그리고 택1의 형태로 과학과 과목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로 선택 2 과목을 고르는 건데요. 2 과목은 원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만 고르는 거고요. 여기서 하얀색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과목은 수학과학 집중과정 학생들은 꼭 이 중에서 2가지를 골라야 합니다. 또한 택3의 형태인 과학과제 연구 그리고 해당 실험 과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전문교과의 과목을 일반 학교에서 진로 과목으로 편제한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현재 물화생지 실험만 열리고 있고요. 과제 연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중 과학과제 연구, 특정 과목의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는 그 수업을 듣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검정색 다이아몬드 역시 과학, 수학 집중 과정 학생들은 반드시 2개 이상의 해당 과목을 수강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실험 과목은 1을 이수하고 2 과목을 듣고 있는 경우에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 교양 영역의 과학 융합 과목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이 과학 융합 과목은 교육부 고시외 과목으로요. 과학 중점학교에서 주로 개설되는 과목입니다.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을 들은 학생들 중 과학적 호기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과학과 교과 위계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진로를 위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교양 과목에는 일본어원, 중국어원, 한문원이 있고 모두 석차 등급이 나오는 교과입니다. 한문은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교과와 관계성을 가진 과목입니다. 국어, 영어, 사회, 과학, 중국어, 일본어 등 다른 교과를 더 잘하기 위한 도구 교과의 성격이 강한 과목이지요. 3학년 교양 과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한문2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석차 등급이 산출되지 않고 3단계의 성취도로 표기됩니다. 2학년 때 한문 1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특히 고전 읽기, 고전과 윤리 과목이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들이 수강한다면 고전 작품 해석을 통하여 고전이라는 것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두루고등학교 중국어 교사 권정현입니다. 중국어 교과 2, 3학년 선택 과목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과목의 위계 안내입니다. 중국어 1은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성적은 9등급으로 산출됩니다. 특히 중국어 1의 전범위가 수능에서의 제2외국어 중국어의 범위입니다. 중국어 한 과목은 중국어의 기초 발음을 배우고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등 일생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표현을 위주로 습하게 되며 중국의 문화도 함께 접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학년 중국어 회화의 효과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9등급제가 아닌 절대평가로 3단계 성취도로 성적이 산출됩니다. 즉, 수행평가 100%로 이루어집니다. 중국어 회화의 효과는 2학년 때 배운 중국어 1의 기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실용적인 중국어를 학습하게 됩니다. 끝.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중국어 선생님 또는 중국어 튜터에게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